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평생 이렇게 월급만 받으며 살아도 괜찮은 걸까? 나도 일하지 않고 돈이 들어오는 삶을 살 순 없을까? 그런데 막상 새로운 수익을 꿈꾸면 돌아오는 건 주변의 비웃음뿐이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쉬우면 다 부자 됐지. 허황된 꿈 꾸지 말고 현실이 나가. 하지만 지금 세상은 완전 바뀌었습니다. 유튜버, 경매 투자자, 디지털 노마드처럼 월급 없이도 시간을 팔지 않고도 수익을 10배 이상 키워가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도 하나둘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남들이 비웃을 때 멈추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3가지 원칙을 지켰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것만 알면 일하지 않아도 수익이 10배가 되는 부자들만 아는 돈 버는 비밀 단 3가지를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알게 되면 더 이상 월급 하나에 의존하는 인생이 아닐 겁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돈과 시간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걸 쓰죠? 내 몸과 내 시간을 씁니다. 1시간 일하면 시급을 받는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시간과 돈의 개념을 비례한다고 생각해요.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가 받아가는 돈도 똑같이 늘어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처음에 사회초년생으로 직장에 들어갔을 때 똑같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 시급이 한 13,000원, 14,000원이었어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나는 13,000원짜리 인간이야 라고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계속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닫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14,000원짜리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 더 많이 일해가지고 월급 더 많이 받아야지. 그래서 그때는 야근 같은 걸 하기도 했었고, 실제 저희는 주말에 나가는 직업군이었기 때문에 나는 주말에 나가면 돈을 더 주니까 그럼 난 주말에도 나가야지. 이렇게 시간과 노동력을 같은 선상에 놓고 항상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왜 이 시간과 돈의 개념이 비례하다고 언제부터 도대체 생각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이 얘기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건데 우리의 사회 구조가 그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런 경제 개념 혹은 이런 사회적 통념을 누구한테 배웠죠? 우리 부모님 혹은 우리 앞에 세대분들한테 이런 사회적 통념과 사회 구조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런데 그때 그들이 이런 구조와 통념에 대해서 생각하고 배웠을 시기는 1980년, 90년대였어요. 이때는 어떤 시대였냐면 고성장의 시대였습니다. 이때는 일자리가 계속 생겨나는 시기였고 국가와 산업 자체가 성장을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승진할 자리가 있었고 그리고 월급이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적금만 하더라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어려서부터 저희 부모님한테 근면성실해야 돼, 항상 아침 6시에 나가셔서 7시, 6시 이렇게 들어오시는 그런 패턴을 저한테 보여주셨었죠. 그럼 저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는 게 정상적인 거고 훌륭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아예 저도 생각을 닫아버렸던 것 같아요. 내가 이런 만큼 버는 게 이게 정상적인 거지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었습니다. 근데 저처럼 여러분도 우리나라의 90%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건 이런 생각을 주변에 깨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깨줄 사람이. 그래서 제가 영상을 통해서 이러한 생각, 관점들을 여러분이 바꿀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려고 하고, 그러면 부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부자들은 이 개념을 완전히 반대로 생각합니다. 이 시간과 돈이 반비례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혹은 비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를 알아봤을 때 재밌는 거는 몇 가지의 방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4가지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걸 통틀어서 부자들은 자본주의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자고 있든 밥을 먹고 있든 데이트를 하든 아니면 공부를 하고 있든 뭘 하고 있든 내 시간은 내가 원하는 대로 쓰고 있지만 이 시스템을 구축해 놓음에 있어서 이 시스템을 통해서 돈이 내 통장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온라인에서 상품을 만들어서 팔게 되면은 다른 걸 하지 않아도 계속 돈이 들어오고,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콘텐츠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내가 삭제하지 않는 이상 그 콘텐츠가 계속 소비가 되면서 들어오죠. 제가 운영 중인 부자 친구들 채널에 콘텐츠를 하나 올렸을 때
그게 가장 많이 나왔던 조회수가 150만 뷰가 나왔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영상으로 거의 300, 4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주식 같은 것도 내가 배당 관련된 주식을 사게 되면은 또 통장으로 내가 자고 있든 뭘 하고 있든 돈이 들어오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동산을 사게 되면은 여기서 월세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월세가 매월 꼬박꼬박 내 통장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부자들은 이 시스템을 통해서 돈이 쌓이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내가 잘 가고 있는지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마냥 일만 하고 있는지, 남의 주머니만 채워주고 있는지, 아니면 남의 주머니를 채워주고 있는 그 과정 안에서도 내가 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노력을 하고 있냐, 이거를 인지를 하고 있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관점의 변화가 향후 인생을 완전 다르게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겁니다. 두 번째 비밀은 작은 단위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노력입니다. 노력. 우리가 작심삼일이라는 말은 많이들 들어보셨죠? 근데 왜 그런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생겨났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한 번에 많은 노력을 하려고 해서 이런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시죠. 하루 24시간은 모두한테 똑같이 주어집니다. 7시간은 잠을 자고 8시간은 우리도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긴 해야겠죠. 아직 시스템이 없으니까. 그리고 한 4, 5시간은 우리도 출근 준비하고 밥 먹고 이런 시간이 필요하죠. 아침, 점심, 저녁. 여기서 시간을 다 빼니까 실제로 남는 시간이 4시간에서 5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나는 이제 마음 먹었어 해서 4, 5시간을 공부할 거야, 뭐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작심삼일이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100%를 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10%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5시간이라고 했을 때 처음에 5분, 20분, 30분, 1시간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점점점 늘려가야 여러분이 작심삼일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듣고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마라톤을 좋아한다고 해볼게요. 40km 정도를 뛴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풀코스 마라톤을 뛴다고 했을 때 저랑 같이 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죠? 그런데 이거를 제가 쪼개서 저랑 한 4km만 한강을 한번 뛰어보실 분 손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은 어때요? 진입장벽이 확 낮아졌죠. 마음의 부담도 확 줄어들었죠. 그렇게 되면서 실행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이 힘을 통해서 점점점 늘려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이 40km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스템을 작은 단위로 쪼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공부를 하고 완벽하게 실행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관역이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여러 발 쏴보면서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람의 방향이 위로 부는구나, 그럼 좀 더 아래로 내려서 쏴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조정을 통해서 점점점 이 꼬린 지점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율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번에 성공하고 한 번에 시스템을 만들고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만들 때에도 앞에서 얘기했던 노력과 마찬가지로 작은 단위로 쪼개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한 3개월 공부해서 배당주를 산다고 했을 때 이 1,000만 원을 5번으로 나눠서 시행착오를 겪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이 3개월을 공부를 했다면 계속 공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66일의 법칙이라고, 이 66일을 넘어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습관화가 돼가지고 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처음 그 3개월을 배웠다고 해서 몽땅 다 넣는 게 아니라 내가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생각이 중간에 바뀔 수도 있고 또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기회들을 나눠가지고 투자를 하면서 실패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0만 원일 때 실패를 배워놔야, 그리고 경험을 쌓아놔야 나중에 이 돈이 1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100억이 됐을 때 실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단위로 쪼개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비밀입니다. 가장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이에요. 바로 당장 성과가 나지 않더라도 끝까지 한번 가보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도파민의 시대에 살고 있죠. 점점점 우리가 보는 글과 영상의 길이, 그리고 더 자극적인 것들을 찾도록 이 뇌가 반응한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성격이 급한 민족인데 더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무언가를 내가 공부하고 실행했을 때 바로바로 이런 좋은 결과들이 나오길 바라죠.
그리고 더 효율적인 삶을 살길 바라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한 1, 2개월 해보고 성과가 안 나오면은 대부분 포기하게 됩니다. 여기서 더 안 좋은 거는 이렇게 찔끔 해보고 포기를 하면서 역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다 구라였어.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봐. 자책과 의심을 갖게 됩니다. 사실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한번 실패하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자책과 의심을 통해서 나의 생각이 닫히게 돼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냥 평생 그 모습 그대로 그냥 계속 사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가능성이 정말 무궁무진해요. 그런데 그 가능성에 대한 생각을 닫아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시간과 돈이 같다고 인지하고 살아가는 그 삶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 한번 들어가면은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야 된다. 이거를 제가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부자들은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물이 끓고 있는 냄비를 항상 생각을 해요. 이거를 단어로는 끓는 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라면을 먹기 위해서 물을 끓여야 되죠. 근데 이 물을 끓일 때 불을 우리가 켜요. 그런데 0도에서 가열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10도, 20도, 60도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돼요, 온도가. 이 100도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물이 끓기 시작하고 우리는 수프와 면을 넣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100도가 되는 그 과정 안에, 그 전에 이 도전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60도까지 갔을 때 너무 힘들다. 나 요즘 너무 일이 많아. 이러면서 포기한다는 거예요, 이때. 그러면 60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다시 0으로 되돌아갑니다, 0으로. 여러분이 저는 이 개념을 꼭 이해하고 머릿속으로 항상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것들을 제가 어떻게 했었는지 제 경험에 빗대어서 한번 표현을 더 해드릴게요. 저도 여러분 처음 시작은 시간과 돈이 비례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13,000원짜리 가치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남들이 생각하는 그 출발선보다 훨씬 뒤에서 시작했던 사람이었어요. 보통 이 출발선이 대학교 졸업 기준으로 출발선이 전 정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은 대학교 입학을 기준으로. 그래서 저는 대학교를 안 나왔기 때문에 남들보다 훨씬 뒤에서 출발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제가 지금은 남들보다 더 앞에서 이렇게 알려주고 그 남들보다 앞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3년, 4년, 5년 이렇게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보다 출발선상이 앞에 있던 사람과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더라고요. 이들도 마찬가지로 이 출발선상에서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좀 잘못된 것 같다 라는 생각을 깨닫고 책을 굉장히 많이 읽기 시작했고 그 책에서 배웠던 게 오늘 말씀드린 시간과 돈은 비례하지 않고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어야 된다 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 내용을 듣고 제가 앞에서 4가지의 시스템이 있다고 얘기했었는데 저는 그 중에서 부동산 그 안에서도 경매라는 이 카테고리를 골라서 얘를 시스템화를 했었어요. 처음에 경매를 했을 때에는 엄청 오래된 이 20년 된 구축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을 받아서 3개월 만에 1,000만 원의 수익을 만들었었고 이 이후에도 이제 계속 이 수익 금액을 조금씩 키워갔어요. 그러면서 한 1년 차 정도 됐을 때 시세 차익 1억 이런 식으로 억 단위의 수익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돈을 기반으로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 시스템을 통해서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해외여행을 가고 하더라도 1,000만 원 이상의 돈이 나오고 있고요. 당연히 저는 이 돈을 쓰지 않고 계속 모아서 또 다른 시스템을 만들고 하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에는 훨씬 더 튼튼하고 안전하고 큰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처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경매를 통해서 하는 방식들이 있죠. 빌라랑 아파트를 통해서 자본금을 모으고 그 다음에 상업용 부동산을 사서 월세를 만들고 건물로 넘어가서 더 큰 시스템과 시세 차익을 만드는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현재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 만들었고 미래에는 훨씬 더 큰 시스템을 만들 거라고 확신해요. 왜냐면 가만히 있어도 계속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시스템이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없으면 내가 일을 멈추는 순간 나의 수입원이 정지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걸 목표로 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하고 저는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꼭 이 방법이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방법을 찾아가지고
이 시스템을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부자들의 3가지 비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죠. 첫 번째는 돈과 시간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이번 기회에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두 번째는 가능한 한 작은 단위로 노력과 시스템, 그 목표를 쪼개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작심삼일에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가능한 한 작게 쪼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갑자기 라면이 먹기 싫어졌어. 그래서 불을 다시 꺼. 그럼 어떻게 되죠? 식어버리죠. 0으로 되돌아간다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한번 목표를 정했으면은 반드시 이뤄야 돼요. 내가 힘들다고 해서 하루 이틀 정도는 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쉼이 계속되면 안 돼요. 반드시 그 다음 복귀를 해서 계속 이어가야 돼요. 이 3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이 일을 하지 않고도 수입이 10배가 되는 그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목이 터져라 여러분한테 좋은 내용을 얘기해드렸는데 저는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드리는 것 뿐이고 그 생각이 행동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절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이 영상이 끝나고 당장 움직이지 않으면 여러분은 내년 1년 이후에도 똑같은 생각 속에서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댓글로 시작이라는 단어를 남기시고 바로 여러분의 목표에 맞는 그 행동을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자세한 과정과 그 실제 제가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하단에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